70대, 인생 후반전의 골든타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 노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80세를 넘기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90세 이상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일까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느냐, 즉 건강 수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건강 수명은 늘어난 평균 수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남녀 모두 75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말, 귀에 익으시죠? 물론 영양제를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60대까지는 분명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몸 관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내면과 예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 과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70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젊음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바로 70대인 것이죠. 30년 이상 노인 유약 전문가로 활동해 온 와다 히데키 박사는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70대와 80대에 맞는 건강법과 삶의 지혜는 따로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통찰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특히 인생의 황금기인 7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후반전을 위한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중장년의 연장, 새로운 10년의 시작. 과거의 70대는 중병을 앓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간병이 필요한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앞으로의 70대는 스스로 건강하게 활동하며 보내는 중장년의 연장선과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70대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정신도 또렷한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보내느냐가 80대 이후의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물론 70대 특유의 취약점도 존재합니다. 방심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에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70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70대, 노화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열쇠는 바로 70대의 생활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큰 병으로 누워 지내는 분들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고나 질병이 없다면 여전히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신체도 뇌도 젊음을 유지하고 간병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사실 80대를 넘어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노화를 두 시기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70대, 노화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80대 이후에는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젊음만을 추구하며 노화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면 결국 좌절감만 커질 뿐입니다. 수명이 100세 가까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병상에 누워 노환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과정이기에 노화를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80세를 넘어선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늙음을 혐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병이나 사고 없이 천수를 누리고 있기에 늙음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건강한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반면 70대는 다릅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력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 싸움의 시기입니다. 70대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굳이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80대가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젊은 시절처럼 맑은 정신과 활기찬 몸을 유지하고 싶다면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다가올 80대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은 분명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활기찬 80대를 만드는 70대의 노력.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더욱 뚜렷한 특징을 보일 것입니다. 바로 고령자 간의 건강 격차입니다. 어떤 80대는 누워서 생활하거나 일상적인 간호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80대는 매일 산책을 하고 수영이나 골프 같은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즉, 고령자가 될수록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더욱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병으로 열흘 정도 누워 있었다 해도 퇴원 후 금방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다릅니다. 단 열흘이라도 아파서 누워 지내면 운동 기능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뇌 기능 역시 침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는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신체와 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훗날 삶의 질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과 적극적인 마음가짐은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이욕. 요즘 70대는 예전보다 훨씬 젊어졌다고 하지만 이 연령대만이 가진 독특한 위험 요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의욕 저하 또는 의욕 상실입니다. 앞서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70대가 되면 의욕 자체가 떨어져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예출을 꺼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의 주된 원인은 뇌의 전두엽 노화와 남성 호르몬 감소입니다. 전두엽의 위축은 사실 4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70대가 되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감소까지 더해져 행동하려는 의욕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사실 이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늙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욕이 감퇴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단번에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해야 한다고 다짐해도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 모든 활동이 귀찮아지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기능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연령대가 바로 70대입니다. 전두엽은 의욕, 계획, 창조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70대, 인간관계를 재정비할 때. 솔직히 말해 나이 70이 넘으면 사람 만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 이는 남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오히려 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나들이를 즐기는데 남편은 퇴직 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호르몬 변화가 가져오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화를 늦춘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는 활동이며 이는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다시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의욕을 높이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근육, 운동과 남성 호르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70대가 되어서도 가급적이면 사회적 교류를 완전히 끊지 말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싫은 사람과의 만남은 이제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사회적인 의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서 마음이 맞는 즐거운 상대하고만 교류해도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의무감이나 타성에 젖어 싫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모든 관계를 기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좋아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스포츠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칠 수 있는 친구, 정치 이야기를 즐기는 분이라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동료처럼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이상적이겠지만 설령 응원하는 야구팀이 다르더라도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는 전두엽 활성화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만 고령이 되면 이미 전두엽 위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쉽게 감정이 상하거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웃어넘겼을 법한 이야기에도 버럭 화를 내거나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관계가 험악해진다면 굳이 부딪히기보다는 차라리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쾌한 감정이 쌓인다면 교류 자체가 독이 될 뿐입니다. 마음 맞는 상대를 찾기 어렵다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화, 등산, 맛집 탐방, 여행 등 공통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즐거운 관계를 맺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과의 교류가 좋다고 해도 선천적으로 내향적이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어서부터 사교적인 활동이 서툴렀고 이제 겨우 노후를 맞아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굳이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사람들과 직접 만나 어울리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취미를 공유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대신할 수 있는 것 찾기. 70대가 되면 더 이상 싫은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스트레스야말로 노화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혹은 어쩔 수 없이 해왔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운동이 좋다고 아무리 권해도 정말 하기 싫다면 억지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것이라면 할 수 있겠다 싶은 다른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싫지만 가벼운 산책 정도는 할 수 있어. 헬스클럽은 부담스럽지만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베란다 텃밭을 가꾸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활동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장년 시절에는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라는 이유로 싫은 일도 참고 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대에게 무리는 금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힘들게 노력해야 큰 성과를 얻는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입니다. 즐겁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오히려 면역 기능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정말 싫은 것은 가급적 피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것이 70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적당히 햇볕을 쬐는 습관은 이욕 저하를 막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의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속 물질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활발하게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는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나 피부 손상에 취약할 수 있으니 과도한 일광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바로 산책입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걷는 것이 어색하거나 싫다면 가까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 시간대에 잠시라도 집 밖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도록 잘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총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새벽에 일찍 깨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줄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두면 밤에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해소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활기찬 70대와 80대를 보내기 위해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집 밖에 나가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70대의 생활, 은퇴는 없다. 70대의 생활 방식은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가 되면 다니던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고 은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70대에 접어들어 갑자기 확 늙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은퇴 직후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고 생각하며 퇴직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7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퇴직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순식간에 늙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출퇴근 과정이나 동료들과의 소통 등 생각보다 많은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집에만 머무르게 되면 이러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동 기능 저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는 매일 새로운 정보에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뇌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뇌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의욕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활동 자체가 귀찮아지면서 운동 기능 저하와 뇌 노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외모 역시 활기를 잃고 기운 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변모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0대는 신체적으로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두엽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일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반상회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 조합 활동, 취미 모임의 운영진 역할 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역시 퇴직 후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군가와 협력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며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다라는 현역의식을 유지하게 해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70대가 되면 은퇴라는 단어는 있고 어떤 형태로든 현역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노화를 막고 활기찬 후반전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주변을 보면 유난히 고집이 세고 융통성 없는 꼰대 같은 노인들을 가끔 마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두엽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두엽 위축은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50대, 60대부터 이미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즐겨 참여했던 회식이나 모임도 점점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70대가 되면 더욱 강해져 매사에 의욕을 잃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만나던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단조롭고 활기 없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고 이는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전두엽의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이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두엽 노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매일 똑같은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면 전두엽은 자극받지 못하고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일이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 자체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두엽을 사용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코스로 산책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나 장소를 찾아가 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환경에 놓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고령이 되면 늘 가던 단골 가게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새로운 식당이나 카페에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먹던 메뉴, 늘 가던 장소는 더 이상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과 비슷한 책만 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 가끔은 반대되는 시각이나 다른 주장을 담은 책도 읽어보세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관점에 접하는 것은 굳어있는 뇌를 유연하게 만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역시 전두엽을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평소 만들어 먹던 익숙한 메뉴가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수나 새로운 발견을 통해 뇌는 즐거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요리 경험이 거의 없는 남성분들이라면 아주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험 자체가 전두엽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도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이 많이 가거나 준비가 복잡한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생활 속에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건강검진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입니다.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퇴직 후에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검진을 꼬박꼬박 챙겨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반드시 장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의 정상 또는 비정상 판정은 대부분 통계적인 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연령대에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 그중 95%를 정상 범위로 설정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상위 또는 하위 5%를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는 개인의 체질이나 생활 환경, 유전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적 기준일 뿐입니다. 정상 수치 범위 안에 있더라도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정상 범위를 벗어났지만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 수치 판정이 반드시 특정 질병 발병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도 부족합니다. 만약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중대한 질환을 정말 예방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건강검진보다는 심장정밀검진이나 뇌정밀검진, MRI 등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검사를 통해 심장혈관의 동맥경화 진행 상태나 뇌동맥류와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검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검진 결과의 숫자에 너무 얽매이거나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과도한 의료 조치를 받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일반적인 검진과 더불어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심장이나 뇌와 같은 중요 기관에 대한 정밀 검진을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안타깝게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40에서 50대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70대가 되어서야 부모님의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역시 70대에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이 슬픔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이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사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친구가 곁에 얼마나 있느냐가 사별 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슬픔을 삭히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힘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70대가 되어서도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교제가 귀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갈 때 취미 활동이나 잠깐의 외출까지도 항상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드시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다른 한쪽은 남겨지게 됩니다. 만약 남겨진 배우자가 오랫동안 부부 둘만의 관계에만 의존해왔다면 다른 사회적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부부만의 닫힌 관계를 넘어 친구나 이웃 등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접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혹시 혼자 남겨지더라도 그 관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발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햇볕을 자주 쬐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평소 생각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던 분이라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높은 기준은 나이가 들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좌절감과 자기 비난으로 이어져 우울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0대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내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적당히 해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와 다른 가치관이나 의견을 접했을 때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흑백 논리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답이 존재하며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명확하게 흑백으로 가르려는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우울증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행복한 노후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랜 세월 고령자들을 진료해온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70대가 되면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함을 나누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이 노후 행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와서 그런 귀찮은 일을 위해 나이도 먹었는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나 혼자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아낌과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막상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상담 상대가 되어줄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교우관계는 길고 긴 노년기를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내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유함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나누며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친절이라는 관점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큰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기꺼이 나서거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을 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가치를 더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작은 친절과 관심은 결국 나 자신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요? 이제 평균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을 늘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빛나는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